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김입니다. 저번 시간에 감기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네요. 그래서 특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인테리어 관련한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정보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수에 대한 얘기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목수 종류는 한옥 목수라든지 목조주택 목수, 형틀 목수, 내장 목수, 그리고 목공이라고 하죠. 목공예, 이런 가구들을 만드는 목수, 소품을 만드는 목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옥 목수 같은 경우는 전주 한옥마을이나 아니면 북촌 한옥마을, 그런 식으로 지어진 건물을 보통 한옥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만드는 목수들 한옥 목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조주택 목수는 빌더라고 얘기하죠. 외국에서 건너온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빌더라고 얘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목조주택의 개념은요. 뼈대부터 내장까지 거의 90% 이상은 나무로 짓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형틀 목수는 저희 흔히 지나가다 보면은 공사장 같은데 건물에 보면은 약간 헝겊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가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그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형틀, 폼이라고 하죠. 틀을 만들어서 한국말로 하면은 거푸집이라고 얘기해요.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뼈대를 만드는 거죠. 건물의 뼈대.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멘트를 붓고 그 틀에 맞게끔 뼈대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냥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게 조금씩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건물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목수들을 형틀 목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내장 목수라고 하죠. 제가 배우려고 하는 내장 목수, 제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배우고 있는 내장 목수 일을 하죠. 내장 목수는 간단하게 집안 내부를 꾸며주는 목수죠.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냥 간단하게요. 그리고 그 외에 가구 목수, 아니면 소품을 만드는 목공 목수, 목공예라고 얘기해서 그런 분들은 일단 소품을 만드는 개념?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소위 말해 한 땀 한 땀 제작을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갈고 닦고 깎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소품을 만드는 그런 분들을 목공예,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가구 공방, 이런 데서 가구를 만든다거나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으십니다. 일단 목수의 종류는 크게 보자면 그렇고요. 일의 강도를 말씀드리자면은 한옥 목수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한옥 목수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하는 나무 자체가 달라요. 일단은 흔히 말하는 통나무, 그런 걸로 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집을 하나 만드는데 통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보통 다른 목수들은 타카 등을 사용해서 고정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옥 목수분들 같은 경우는 짜집기라고 하죠. 틀을 맞춰서 조립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단연
뭐 일의 강도도 제일 세겠죠. 제일 힘든 목수 중에 하나고요. 목조주택, 목조주택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들죠. 내장 목수 같은 경우는 뭐 2x4, 뭐 각재 이런 두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각재나 2x보다 2배? 쉽게 말하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크기가 큰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길이는 비슷한데 규격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각재가 28에 뭐 3600이면은 그거는 뭐 50에 3600 이런 식의 규격이에요. 한 1.5배? 2배 정도.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2x4 같은 경우도 뭐 6.9cm라고 얘기하는데 69mm라고 하죠. 그런데 목조주택에서 하는 그거는 규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다루는 목재부터 크기부터가 좀 달라요. 그만큼 일에 대한 강도도 좀 세다는 얘기일 거예요. 예,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형틀목수. 형틀목수는 폼으로 한다고 하죠. 그 유로폼이라고 하는데, 조립을 해서 틀을 만드는 목수를 형틀목수라고 하는데, 그 폼의 무게가 제각각이긴 하지만 보통 10에서 20kg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무게가 만만치가 않죠. 그 무게가 만만치 않을 뿐더러 또 건물을 지으려면 현장 용어로 공굴이라고 하죠. 그걸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버틸려면은 아마 그 정도의 강도에 되는 그런 제품을 써야겠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무거운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무겁고요. 아마 그걸 해서 조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의 강도를 따지면은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내장목수. 내장목수는 지금 저도 하고 있지만은 이 말하는 각재, 뭐 투바이, 뭐 합판 등을 사용해서 내부 구조를 만드는 목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아까 말한 목공이나 목공에 대한 그런 목소리 계시는데, 흔히 말하는 뭐 가구를 만든다거나, 예,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드는 그런 목수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아시면 뭐 목수 정도 되실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목수 일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돈이겠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이 돼야 내가 원하는 걸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일단은 내장 목수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다른 목수분들에 비해서 계절은 좀 덜 탄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하면은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목조나 뭐 형틀, 한원 목수분들은 아무래도 밖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이게 계절 타는 게 좀 없지는 않아요. 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또 날이 좀 너무 춥다.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서 일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게. 뭐 그런 정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보통 겨울이나 이럴 때, 아니면 한여름이나 이럴 때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러기 때문에 목조를 하는 분들이나 뭐 형틀 하는 분들은 실내 목수 쪽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더러 계세요. 그러니까 겸업을 하는 개념이죠. 간략하게 목수 종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 감사합니다.